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요것도 진짜 잘 썼어요. 나도 저거 왜 가져올 생각을 못했지? 진짜 이 돈에 없네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 짐 중에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던 게 제가 만약에 다음에 장기로 또 여행을 간다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약간 단기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보다는 장기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해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할 것 같은 거를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옷은 발리에서 이제 그냥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을 하는데요. 이염이나 수축 등의 손상을 100% 피하기는 좀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소재의 옷들이거나 너무 밝은색 옷들이거나 이러면은 주로 손빨래를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발리 세탁소들 같은 경우에는 섬유유연제를 굉장히 강한 걸 써서 냄새를 되게 확 덮어버리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시트 세제를 챙겨가요. 시트 세제가 가볍기도 하고 부피도 거의 안 차지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여행용 때 쓸 수 있는 빨래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전에 제가 외국 여행 유튜버가 추천해줬을 때 어떻게 제가 샀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건데 스크러바라는 브랜드고요. 옷 양에 따라서 물을 채우는 기준선도 표시가 되어 있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사용법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옷을 넣고 세제를 넣고 물을 기준선에 맞춰서 채운 다음에 얘를 돌돌돌돌돌 해서 딱 채워주면 이렇게 봉지 형태가 되거든요. 돌려서 이렇게 공기만 뺀 다음에 다시 잠궈서 바닥에 내리고 막 문지른 다음에 헹궈주는 거. 그래서 전 얘 엄청 잘 썼거든요. 얘랑 같이 썼던 세제가 이렇게 시트 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장점이 옷 양에 맞춰서 잘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 숙소마다 옷걸이가 있는 숙소도 있고 없는 숙소도 있잖아요. 물론 리조트는 대부분 있겠지만 제가 주로 가는 숙소들이 이렇게 그냥 현지 숙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씩 꼭 챙겨가는데 그냥 아예 두세 개를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거 진짜 많이 챙겨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아이템이었는데 정말 잘 썼어요. 컵라면 먹을 때 진짜 유용해요. 이거는 이게 막상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핸드폰이랑. 이거 13%거든요. 13%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보면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보온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끓이는 용도 외에는 사용해보지는 않기는 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물 이렇게 끓이고 나서 부을 때도 여기가 이제 찌그러진다거나 굽어지지 않아서 꽤 잘 썼습니다. 이거 진짜 거의 매일매일 썼어요, 그때. 이거는 제가 처음 발리 놀러 갔을 때 추천받았던 거였는데요. 5년째 지금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갈 때 우리가 무게를 맞췄다고 해서 돌아올 때도 그 무게는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좀 더 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느니 이런 거 하나 챙겨가면 좋더라고요. 발리는 마트에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장바구니를 안 챙겨갔다 그러면은 비닐봉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를 사야 돼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아무튼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되게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는 그냥 장바구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내가 가방 하나 그냥 챙겨가면은 사실 그거 안 사도 되는 거고 그게 한국 가지고 오면 사실 정말 크게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버리게 돼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꼭 약간 큰 에코백 같은 거 하나씩 챙겨가요. 발리가 개미가 진짜 잘 꼬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과자도 사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가 먹고 남았을 때 꼭 이 지퍼백에다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지퍼백 한 두세 개 정도만 챙겨가도 뭐 부피도 얼마 차지 안 하니까 생각보다 또 유용하게 잘 씁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것도 진짜 잘 썼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봉지들이 다 이지컷이잖아요. 뭐 과자 봉지든 커피 봉지든 그냥 다 이렇게 잘 뜯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거기는 과자 봉지가 잘 안 뜯어질 때도 있고 믹스커피 봉지도 잘 막 안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현타 올 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꼭 챙겨가시면 생각보다 잘 쓰실 거예요. 네, 이렇게 큰 가위 필요 없고 진짜 조그만 가위도 괜찮아요. 그냥 가위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아는 언니가 이걸 보더니 돌돌이 챙겨가는 애는 진짜 처음 봤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리조트나 호텔 이런 데 묵으시는 분들은 크게 사용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로 뭐 한 달 살기 이런 걸 가시는 분들은 이제 현지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현지 숙소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청소가 약간 표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전 그냥 이걸로 조금 청소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좋습니다, 돌돌이는. 이거는 제가 사실 이번 여행에 챙겨가진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가져갔던 것들을 보니까 저거 있으면 진짜 유용하겠다 싶은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것 역시 이제 단기 여행보다는 아마 뭐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필요성이 더 많이 나가실 거예요. 발리에서 지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핑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수영복은 이제 빨래틀 같은 데 걸어놓고 비치 타월이나 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난간에 걸어놓기도 하는데요. 발리가 바람이 세요. 그래서 걸어놓으면 날아가요, 바로.
근데 친구가 빨래 집게를 챙겨온 거예요.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게. 나도 저거 왜 가져올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작은 빨래 집게 몇 개랑 이제 수영복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려고 그 이불용 집게가 되게 대형 집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롱이나 비치타올 이제 난간에 걸어서 말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발리에서 저녁은 주로 배달시켜 먹거나 간단하게 숙소에서 해 먹었었는데 발리에서 라면을 종종 끓여 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젓가락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마트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주기는 하니까 라면을 사면 그때 이제 받았던 걸 쓰고 버리고 하기는 하다가 그럼 이게 이제 매번 쓰레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내 거 챙겨올 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결국에 이제 그 동네에서 그냥 나무 젓가락을 사서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만약 장기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캠핑용 커틀러리 세트 이래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챙겨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 때 텀블러는 챙기고 사실 뭐 머그까지 이건 투머치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챙겼었는데 장기로 있을 때는 텀블러보다는 확실히 더 머그컵이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씻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한 번 먹을 양으로는 머그컵이 조금 더 적정한 용량이니까 그 캠핑용 컵들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이식 테이크아웃 잔처럼 생긴 걸 저는 하나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걸 챙겨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스토조라는 브랜드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안에 이렇게 빨대 꾸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빨대 같이 있고 밑에 이거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요. 음료 받아서 그냥 이제 이대로 먹거나 아니면은 짠!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 옷 말씀드릴 때 방수가 되는 바람막이가 있으면 비가 올 때 좀 유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음에 장기로 또 여행을 간다 하면은 저는 얇은 우비를 그냥 아예 챙겨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 발리 여행 중에 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발이 묶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냥 보슬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쏟아 붓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좀 힘드니까 어떨 때는 그 비를 그냥 맞으면서 집에 가기 했어요. 근데 정말 쫄딱 맞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얇은 우비거든요. 발리도 점점 기상이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밤에 주로 비가 오고 건기우기가 되게 명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현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엔 자기네들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뭐 비가 막 아무 때나 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얇은 우비는 가방에 여력이 되신다면 장기 가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게요. 장기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진짜 이것만큼은 꼭 넉넉히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화장품이에요. 발리에서도 화장품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엄청 비싸고 제가 이것만큼은 진짜 이 동네 없네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오일 클렌저예요. 저는 사실 오일 클렌저를 발리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 마트에서도 못 봤고 가디언즈라고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못 봤고 그래서 오일 클렌저 대용으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이제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서 사용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자극감이 다르잖아요. 그걸로 얼굴을 맨날 지울 순 없으니까 이거는 꼭 챙기시고요. 두 번째가 헤어 오일이랑 트리트먼트였어요. 샴푸는 마트에 그 수입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상하게 헤어 오일이랑 헤어 트리트먼트는 수입 제품 자체도 많이 없고 그게 한국에 비해서 가격도 되게 비싸요. 한국에는 가성비 좋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성능이 되게 좋아요, 한국 거가. 그러니까 이것도 꼭 챙겨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발리가 당연히 바다 한가운데 섬이고 햇빛도 강한 동네니까 선크림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바디용이건 그 얼굴용 선크림이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니면 있어도 비싸거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넉넉히 챙겨오세요. 그리고 선크림은 좀 나한테 잘 맞는 게 이렇게 되게 딱 있잖아요. 그냥 선크림 잘못하면 이제 막 얼굴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여성용품 같은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마트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다 안 챙겨오셔도 생활은 가능해요. 제 짐 중에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던 게 비상약이랑 영양제인데요. 급하면 발리에서도 약을 구할 수는 있어요. 아포텍이라 그래서 그 동네에도 약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는 이부브로펜 계열 소염 진통제도 다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데 한국 약이 복합제로 좀 잘 나와 있기도 하고 발리에서 구하기 힘든 약들도 있기는 해요. 내가 그리고 몸이 불편할 때 이거를 그들이 알아듣게끔 충분히 설명을 잘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챙겨갔던 것 중에 조금 유용했던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상품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용처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한 건 약국 가서 상담을 받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감기약은 정말 꼭 챙겨가세요. 우리나라는 종합감기약, 코감기약, 목감기약 이렇게 세분화도 되어 있는데 발리에는 종합감기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발리에 도착해서 감기 몸살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도착했을 때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두 명은 꼭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감기약이랑 본인이 평소에 잘 걸리는 감기 유형에 맞춰가지고 약을 구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라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를 챙겼고요. 어디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소염 진통제도 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발리가 위생 때문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어떤 피부 트러블 같은 게 꼭 생기기 마련인데 제가 주변에서 가장 자주 봤던 유형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이제 피부가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막 붉어지면서 좁쌀처럼 막 뭐가 나고 간지럽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따갑고 그런 피부염 증상 하나랑 뭔가 이렇게 벌레에 물린 것처럼 텀처럼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뭔가 막 엄청 가렵고 이런 경우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는 알레르기 약이랑 피부에 바를 수 있는 피부염 연고랑 그리고 가려운 데에 바를 수 있는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편이고요. 가끔 발리에서 서핑하다 보면 이제 해파리 물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밤새 막 너무 가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모기 바른데 바른 약을 발라도 꽤 많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쓰던 거는 이건데 제가 이거를 주변에 되게 많이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근데 이게 꼭 익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동일 성분으로 또 다른 상품명으로도 많으니까 그냥 약국 가서 비슷한 거 주세요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발리가 바닷물도 사실 막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돗물도 막 엄청 깨끗해 이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은 꼭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 가면 배농상급탕이라고 다래끼에 먹는 약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농창국 같은 그런 염증이 있을 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발리가 우기에 특히 더 벌레가 많아요. 그리고 건기에는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많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365일 다 챙겨갑니다. 모기 기피제랑 저희 방 안에 꽂아놓고 쓰는 모기약 있잖아요. 그거 꼭 챙겨가요. 모기 기피제는 전 이거 쓰는데 이게 기내 반입도 가능해서 여행 갈 때 편하기도 하고 일단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화제. 분명히 과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기는 하는데 발리 가서 물갈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지사제 정도도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서핑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상처용으로 이제 세트로 아예 구비를 해가는데 소독약이랑 항생연고, 일반 밴드나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종류로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냥 발리에 처음 여행 가는데 너무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조금이나마 짐 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또 추천템 있어도 남겨주셔도 감사드리고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